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실패요? 가난요? 아니요. 사람들이 늙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것. 오늘 200년 전 한 철학자가 남긴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에 태어난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주류 철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강의실에는 사람이 없었고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죠. 진리는 처음에 비웃음을 당하고 그 다음엔 저항을 받고 마지막에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60대가 되었을 때 세상이 비로소 그를 알아봤습니다. 니체, 프로이트, 비트겐슈타인, 아인슈타인까지 이들 모두 쇼펜하우어를 읽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철학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 고통, 의지, 행복에 대해 누구도 꺼내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의 사상 중에서 나이가 들수록 후회하게 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볼 겁니다. 단순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욕망의 구조, 삶의 작동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후회, 남의 시선에 묶여 살았던 삶.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반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연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알고 보니 그 직업은 그가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 주변이 좋다고 했던 것, 친구들이 부럽다고 했던 것, 그게 그의 삶의 설계도였던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걱정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훈련받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러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질문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돌아보면 내 삶이 남의 기준으로 채워진 일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예욕이라고 불렀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건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삶의 방향을 통째로 빼앗아 버릴 때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을 인터뷰한 연구가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가요?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걸 하지 못한 것.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게 됐어요.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살고 있는 방식, 맺고 있는 관계들. 그게 당신이 원한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춘 건가요? 두 번째 후회, 돈과 성공에만 바친 시간.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자신이 가진 것, 건강, 성격, 치성. 둘째, 자신이 소유한 것, 돈, 재산. 셋째,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 명예, 평판.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의 가장 큰 비중은 첫 번째에 있다. 나머지 둘은 첫 번째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우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위해 첫 번째를 갈아 넣습니다. 건강을 팔아서 돈을 삽니다. 시간을 팔아서 성과를 삽니다. 자기 자신을 팔아서 인정을 삽니다. 한 50대 사업가가 있었어요. 30대에 회사를 창업하고 40대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과로로 인한 문제입니다. 당분간 일을 쉬셔야 해요. 그 순간 그가 처음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대요.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달렸던 걸까? 아이들이 크는 걸 못 봤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출장 중이었어요.
아내와 마지막으로 여행을 간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씁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를 뿐이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삶의 목적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도구가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삶이 거꾸로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 그게 삶을 위한 수단인가요? 아니면 삶 자체가 되어버렸나요? 세 번째, 후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했던 것. 혼자 있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페에 가도 이어폰을 꽂고, 집에 있어도 유튜브를 켜고, 잠들기 전에도 폰을 봐야 합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싫거나 자기 자신을 모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고독을 사랑했다고. 소크라테스, 스피노자, 칸트, 쇼펜하우어 자신도. 고독은 도피가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어요. 매일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나고 주말엔 모임에 나가고 빈 시간엔 SNS를 봤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왔고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처음엔 너무 불안했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원하지? 50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인사를 나눴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씁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자기 자신이 충분히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오늘 자기 자신과 얼마나 시간을 보냈나요? 네 번째, 후회, 감정에 끌려 내린 선택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를 주장했어요. 이성은 의지의 하인이다. 인간은 먼저 원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만든다. 우리가 화가 나서 내뱉은 말, 질투로 저지른 행동, 욕망에 이끌려 한 선택들. 나중에 돌아보면 대부분 후회입니다.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던 두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한 명이 화가 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보내지 말았어야 할 말들이었어요. 상대는 그 문자를 받고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렇게 10년 우정이 끝났어요. 나중에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말했어요. 5분만 참았어도 됐는데.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인간을 움직이는 맹목적인 충동이라고 봤어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화나면 폭발하고 싶고, 원하면 갖고 싶은 그 충동. 이 의지를 인식하고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건 내 의지가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후회, 관계를 너무 가볍게 혹은 너무 집착했던 것. 쇼펜하우어에게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모였어요.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오랜 시도 끝에 서로를 아프게 하지도 얼어 죽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그 적당한 거리, 예의와 따뜻함으로 유지되는 거리, 이것이 관계의 지혜라고 그는 말합니다. 후회로 남는 관계는 두 종류입니다. 너무 쉽게 놓아버린 관계, 그때 한 번만 더 연락할걸. 그리고 붙잡을 필요 없는 사람을 붙잡은 관계,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매달렸을까? 관계에서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이 질문을 자주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소진시키는가? 여섯 번째, 후회, 지금을 살지 못하고 미래만 바라본 삶.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만 끝나면 쉬어야지. 이 목표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런데 그 나중은 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행복은 이미 다른 나중으로 미뤄져 있어요. 그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현재를 너무 자주 망각한다. 현재만이 실제하고 미래는 단지 상상 속에 있을 뿐인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존재하는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건 웅장한 성취가 아닙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걷던 오후, 오래된 친구와 술 한잔 하던 밤,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보던 하늘. 그런 현재의 순간들이 나중에 가장 그리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7번째 후회, 자신의 본성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 맞지 않는 삶을 살 때 가장 불행하다. 본성이란 뭘까요? 타고난 기질,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몰입되는 것들, 그것들의 합입니다.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말했죠. 그런 걸로 먹고 살 수 없어. 그래서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합격했어요. 30년이 지났을 때 그는 퇴직 후 처음으로 글을 다시 썼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처음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쇼펜하우어는 천재를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가장 충실한 사람으로 봤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유행을 쫓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 그게 진짜 자신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본성은 무엇인가요? 어릴 때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혼자 몰입했던 것, 뭐가 있었나요? 그게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통해 7가지 후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묶여 살았던 것, 돈과 성공에만 바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했던 것, 감정에 끌려 내린 선택들, 관계를 너무 가볍게 혹은 너무 집착했던 것, 지금을 살지 못하고 미래만 바라본 삶, 자신의 본성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 이 모든 후회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결국 전부 나를 잃어버린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다가 나를 놓친 것, 미래를 위해 달리다가 지금을 놓친 것, 기대에 맞추다가 나의 본성을 놓친 것.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아주 정직한 낙관주의자였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직시하되 그 고통 너머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 핸드폰을 내려놓고 10분만 혼자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기 자신과 인사를 나눠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